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포트폴리오, 이번에는 그 경력자, 특히 이제 그 관리자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입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조금 밝은 이미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떤 학창 생활,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되게 좀 감성적인 좀 포트폴리오라면은 이게 관리자, 특히 이제 실장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신의 능력과 어떤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관리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어떻게 보통 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력서하고 자소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리고 그 추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그 관리자, 특히 이제 실장급이겠죠. 실장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치과에서는 이제 실장급이 뭐 크게 뭐 세 종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출신이 이제 치과 위생사 출신이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무사 출신의 실장님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뭐 경영지원부라든지, 그러니까 순수 일반인 출신의 어떤 실장님도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치과 위생사 출신의 실장님들 뿐만 아니라 비치과 위생사 출신의 실장님들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주특기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생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그래도 치과 위생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보통 이제 면허증을 보통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언제 취득을 했고,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이 면허증 발급 기간을 보면은.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자면은 뭐 지방에 있는 소형 치과입니다. 뭐 체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치과인데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할 때 뭐 이런 자료들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데스크 업무랑 상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총괄 관리자라고 하면은 그 외에 인사 관리라든지 병원 살림 뭐 이런 걸 다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실장이 보통 총괄을 겸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좀 더 분업화가 되어 있는 곳은 상담실장이 상담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환자 관리하고 실험 관리, 예, 비용 상담, 그리고 이제 병원의 살림은 이제 총괄이 이렇게 좀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괄 실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 있으면서 이제 목차가 될 겁니다, 요게. 그래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수입 지출 관리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제 재료하고 기공물 관리, 그 다음에 직원 면접하고 교육, 매뉴얼 제작,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관리자일 때는 아침에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특이사항, 수납 계획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해피콜 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팅을 진행한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팅 때 쓰는 어떤 종이 출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 회의 때 어떤 걸 하는지, 주로 뭐 예약표 작성하고, 아침 회의 때는 뭐 사소한 뭐 하루 그 환자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차트를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보기 편하게 요약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한 줄에. 그래서 CC가 뭐고, 어떤 특징이 있고, 특이사항이 어떤 거고, 뭐 빵을 사오셨다 어떻다 이런 것들. 그럼 사실 그런 걸 보고 원장님이 아이고, 지난번에 사주신 간식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한마디만 해주셔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환자 관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상담을 이제 겸직을 하다 보니까 상담 노트의 작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노트라는 건 제가 상담 교육할 때도 좀 강조를 하는데 차트에 쓰여지지 않은 되게 쓰기는 애매한 어떤 정보들을 꽤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이런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성향이 어떻고 누구 소개로 왔고 뭐 아까 얘기했던 간식을 뭐 어떤 걸 사오셨고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지를 거의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식사라든지 회식 같은 걸 갈 때 저는 기본적으로 환자분 가게로 저는 갑니다. 네. 뭐 며칠 전에도 저기 고깃집도 가고 횟집도 가고 예. 그 실제로 여기서 한 15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갔어요. 가서 횟집 하시는 분이셨는데 거기에 사실 치과에서 뵀을 때는 횟집 하세요라고 명함 하나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인사치레라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갔어요. 우리 직원 한 명 잡아와서 데리고 갔는데 어차피 거기 가서 제가 좀 줄도움을 이렇게 먹었는데 굉장히 좀 추가 어떤 찬도 잘 나오고 횟집 가면 또 술을 또 마셔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리 기사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요즘 뭐 돈을 쓰고 온 건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오실 줄 몰랐대요. 네. 그래서 원래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맛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먼 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소한 상담 노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자가 꼭 치료 외적인 부분에서도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매출이나 그 수술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근데 이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나 지인분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상담실장이라면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콜로트. 제가 이렇게 데스크 직원을 시키든 직접 하든 그 뒤로 수술이 끝나고 어떤 연락을 했고 중간에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거 꼭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노트를 썼었는데 지금은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업적 중에 하나네요.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을 때 학생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나 메일로 상담했던 내역도 첨부를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게 엄마 카드 들고 왔다고 그냥 치료 설명하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 크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모님하고 통화든 카톡이든 증거 사진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엄마는 뭐 간단하게 뭐 레진으로 때울 줄 아는데 갑자기 뭐 인내일을 해야 된다. 동의가 돼야지. 어떤 치과 가면은 꼭 환자 동의도 안 하고 그냥 막 치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치과들은 보면은 모든 치료는 환자의 동의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과 타협, 비용, 뭐 가능성까지 다 합의가 끝나고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이 환자 동의 없이 그냥 막 치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찌 보면 교만이죠, 교만. 네. 우리가 오르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치료받고 돈이는 알아서 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랬다가는 돈도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특히 학생들 상담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험하고 비보험 수입에 대한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을 뭐 매일, 월,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별로 이렇게 수입 관리 어떻게 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정리하는 모습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는 사용한 경비가 이제 세금에서 경비로 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큽니다, 그게. 그래서 영수증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이, 간접 손실이 굉장히 큰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다음에 지출 통계, 예,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청구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뭐 강세가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세금이라든지 뭐 수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임대료 이런 것까지도 뭐 세세하게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주문 전에 평균 3곳 정도 조사해가지고 뭐 토탈 금액이 좀 작은 곳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재료 주문을 한 달 소모량을 예상해서 정해진 날에 주문을 하고 가격 변동이 있으므로 매달 주문 시마다 꼼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낄 때 아껴야지 우리 직원들 어때요? 회식이라도 소고기라도 먹이려면 이런 데서 아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소고기도 보면은 종류가 많잖아요. 회식을 갔을 때 정말 무한 리필 소고기 집을 가느냐, 아니면 정말 고급 그 부위들이 있죠. 제가 어제 소고기를 먹었어요. 저기 환자분이 상담 끝나고 이렇게 임플란트 4개 결정 짓고 어차피 수술 날짜는 이제 한뭐 2주 뒤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하기 전에 실컷 먹어야 되겠다고 고기를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먹었는데 살치살이라고 저는 정말 소고기가 그렇게 입에서 녹는 줄 오랜만에 또 체험을 했네요. 네. 아무튼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는 그런 고기를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아껴야 되겠죠. 아낀 데서 뭔가 다른 쪽에서 더 먹이고 좋은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료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3곳 정도 조사해가지고 매번 아끼고 있다라는 걸 또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곡물, 네, 항목별 통계라고 해가지고 골드 사용이라든지 원가 평균, 전달 대비 기곡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매월 한 번씩 원장님한테 보고서를 써서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 타입별로 사용률, 소모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혹 기공소의 사용량과 원내 기곡물 측정량에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체크 자료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병원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요, 상대도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방치를 하게 되면 상대도 어떻습니까? 기공소에서도 뭐 대충 관리를 하다 보면은 누락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리메이크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파악돼야 되는 겁니다. 이 리메이크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습관적 리메이크가 되면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4번 이렇게 올 때마다 안 받게 되면은 그때마다 병원 신뢰도는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부에서 인프를 잘못 듣는지 기공소의 문제인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 네, 분석도 있고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그 보험 청구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뭐 대학교에서 보험 청구 쪽도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민간, 뭐 기업 강의할 때도 항상 이렇게 청구 쪽으로 이렇게 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뭐 삭감 내역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재심사조정 청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받는 케이스를 첨부해서 최대한 또 누수를 좀 막겠다, 내가 이쪽 보험 쪽은 전문가다라는 걸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제 심사 청구를 사실 굉장히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예, 국가 기업이다 보니까 공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장님이 바뀌었을 때 처음에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꽤 돼요. 왜냐하면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턴. 근데 갑자기 그 패턴이 싹 바뀌면은 뭔가 좀 과잉 청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가 특정 테마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추천 영상이 나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맞춰서 띄워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의 패턴이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갑자기 어찌 보면은 뭐 경고하듯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잘 이거를 첨부해가지고 재심사에서 뭐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이쪽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이겨먹는 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 국영기업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좀 저는 타협을 하는 편인데, 뭐 여기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부러지게 그냥 그런 걸 좀 탁탁 챙기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보험 쪽보다는 좀 비보험 쪽에 조금 더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다르겠죠. 이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직원 교육 및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할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실 뭐 돈은 안 되더라도 학교 같은 데서 강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환자분 상담할 때도 뭐 어디 어디 치의생과 뭐 경영기술 누구라고 이런 명함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동의시키는데도 굉장히 좀 편리해요. 그 제 다른 과목인 그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그 권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자의 포지션을 진 상태에서 직원 교육과 지휘생과 교육 이런 거 병행하시면은 본인 커리어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또 학교 가면은 진짜 다 안 좋지만 그것도 장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년씩 학생들을 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뭐 인성이 바른 사람을 선호하는 뭐 관리자도 있을 것이고, 뭐 밝은 사람을 선호하는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면접으로 뭐 30분 보는 것보다는 한 몇 년씩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좀 학교를 좀 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졸업반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취업 같은 거 앞뒀을 때 취업 상담도 해도 돼요. 본인이 원하는 치과나 스타일이 어떤지 하면 제가 또 아는 정보도 또 줄 거고, 그 다음에 교수님 치과에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 졸업생이 지금 우리 치과 그룹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여기 졸업생 친구는 오늘 오프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치 잘 키워가지고 이제 몸값 많이 올려가지고 어찌 보면은 저 따라온 걸 후회 안 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겸임 교수님들의 어떤 뭐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어필할 수 있죠. 아무래도 원장님들도 그래도 치의생과 겸임 교수직을 달고 있는 관리자라면 그래도 조금 이 대우라든지 뭔가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우대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분이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보고서까지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름은 지웠지만 이제 뭐 급여나 뭐 면허증이 어떻고 뭐 연차는 어떻고 거주지 뭐 운전은 가능한지 지원 동기 뭐 이전 근무지 뭐 기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토의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만 봤을 때 능력이 탁월한 관리자 같아요. 이게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라서 사실 현재 실정하고는 뭐 맞지가 않지만 어쨌든 뭐 옛날에 또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학교에서만 시험 치는 걸 좀 좋아하고, 아무래도 좀 직장 나와서는 저는 시험 보는 게 좀 그래요. 그래도 좀 직장인인데, 근데 이제 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시험도 보는 거지. 출제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시험 잘 봐야지 네, 급여 인상에 뭐 이렇게 좀 반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뉴얼 작성입니다. 본인이 없을 때 병원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네, 관리자가 굉장히 훌륭한 관리자예요. 본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면 사실은 좋은 관리자가 아닙니다. 네. 그 되게 이런 명언 있잖아요. 그 군주들도 이게 3류, 2류, 1류 이렇게 나뉘잖아요. 3류의 군주가 본인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능력으로. 네. 그 다음에 2류가 누구냐면 남의 능력을 잘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1류를 타인의 지혜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그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우리 치과에도 보면 원장님이 혼자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진료를 해가지고 병원이 돌아가는 치과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유능한 실장이나 스태프들을 잘 부려가지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스태프들 중에 되게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를 적극 경청하심으로써 또 좋은 치과를 만드는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매뉴얼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는 내가 최소한 3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피곤해요.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요. 아프지도 못해 마음 놓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빠졌을 때 병원이 안 돌아가는 게 내가 가치가 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박기 같은 거죠. 네. 오너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아요. 상담 실장님들도 보면은 이 상담을 안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 밑에 애들한테. 자기만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좀 상담에 좀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제가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팀장이나 실장급들이 좀 더 많은 상담을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쪽을 저는 권장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간단한 상담은 스크립트, 녹음 이런 걸 해가지고 숙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주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스태프들이 자기가 성장을 해야지 뭐 어때요? 그 직장에 네, 비전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들이 자기 스킬 몇 개 알려줘가지고 예, 뭐 수강생들이나 후배들한테 따라잡힐 정도 실력이라면은 그건 뭐 이미 실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걸 숨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잘 짜는 네, 관리자가 이제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통해서 오염된 기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스케일링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그 소독 멸균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셔야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뭐 회원증, 자격증, 뭐 치과 무슨 관리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 청구사 뭐 1급 뭐 이런 거 평상시에 자기 스펙을 열심히 좀 잘 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실장님을 알게 된 것도 지방의 세무 강의를 갔다가 만났는데 보통 세무 강의는 원장님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원장님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실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설마 그냥 사모님 실장님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실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나이도 꽤 많으신데도 아직까지 뭐 고액 연봉 받으시면서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월급이 한 월 600만 원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저희 병원에도 모셔오고 싶은데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또 성격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뭐 사실 뭐 저희 병원에 모셔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경쟁력을 이렇게 좀 가지고 어필하는 부분에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해가 지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제시하시는 연봉을 받아들이거나, 예. 아니면은 뭐죠? 예, 그 원장님을 설득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 아, 그동안에 이런 업무들, 업적들을 이뤘구나 라고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남들과 또 차별화된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 연봉 협상이 좀 잘 안 됐을 때도요, 저는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노딜이 됐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질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남겨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원장님한테 자신이 원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 그걸 못 준다고 해가지고 삐쳐가지고 막 이게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손님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설득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구매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욕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면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본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나 안 되더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끔씩 놀러 올 수 있는 이런 뭐 관계가 되는 게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직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몇 개월 만에 탁탁 이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에 뭐 한 번 정도씩은, 그러니까 한 직장에만 너무 있다 보면 또 너무 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한 3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또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시는 거 좋은 것 같고, 뭐 3년을 채웠을 때 그 병원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면 병원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비전이나 뭐 대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봉 이상의 수익을 오너한테 내가 남겨주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 꿀 빨고 좋은 직장, 네, 그거 길게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네, 결국은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너한테 좀 이득을 좀 주면서 자기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상담은 세일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연봉 협상도 역시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마인드를 가지시고 나라는 상품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요거 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